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주말 쉬고 딱 하루 일하니까 또 내일 또 쉬는 뭔가 좀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데요. 과연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어떠한 주식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핵 위협, 그리고 오늘 저녁 비둘기 나올까? 두 번째, 급작스러운 우리나라 원전 가동 소식. 세 번째, 전범국 독일 이제는 매해 100조 군비 증강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3일절이라는 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세계로 널리 알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이어진다. 중국 양회 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5일에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개막식인 5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예산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에서 아마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장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일인가 남았죠. 유력 후보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 이거를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유통, 음식료 등 내수 분야를 상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엔데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 기릿이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증시의 색깔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기분들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동안 지금 우리의 계좌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과연 올해 가장 핫할 섹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블화 마이너스 20%, 비트코인 5% 하락. 그 이유는 스위프트 제재 때문이라고 한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감행하자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축출하는 제재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프트 배제가 뭔가 봤더니 국제 교역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금융시장의 핵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제 경제 제재가 확실하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금융시장의 핵무기를 보고 진짜 핵무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핵 억지력 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서방과의 긴장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아침 미국 선물이 2% 넘게 빠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28일 아시아 오전 거래소 달러 대비 루블화는 20%나 급락하고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위프트 제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유럽도 이번 사태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 가치는 달러 대비 1.15% 떨어졌으며 이를 낙폭으로는 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달러도 1% 가까이 급락했으며 안전통화인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0.3%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온 이 소식, 금융시장의 핵무기인 스위프트 제재가 나오니까 러시아는 진짜 핵을 꺼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펼쳐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는 사실이네요. 오늘 내일 동안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우리가 수요일날 돌아왔을 때는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좋은 소식의 첫 출발은 바로 이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우크라 첫 협상, 우크라 결과 믿지는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28일 오늘이죠. 오늘 열릴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인 24일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4일 만에 열리는 첫 협상 테이블인데요. 그런데 이게 열리는 시간이 우리 장 마감 후기 때문에 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장 끝나고 호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은 3일절이니까 그때까지 또 쭉쭉 올랐다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또 악재가 나와서 빠지면 어떡하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만약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3일절이 또 방어를 해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망은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공개한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이번 회담에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전쟁 리스크에 끙끙 앓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범국가 독일 방위비 GDP의 2% 증액 전격 결정.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국방력 확대에 몸서려온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취임 3개월 차 숄츠 총리는 앞으로 매해 10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데요. 이에 외무장관은 국가가 180도 달라졌다며 세상이 다르면 정치도 달라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유럽 안보 역사에 새로운 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몇몇 기름분들은 야, 지금부터는 진짜 국방 그 다음에 우주항공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저 기릿이 정말 짧은 생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몇 년간 대세 상승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당연합니다. 유럽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다른 나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증액을 부르고 또 다른 증액을 부르고 또 다른 증액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전 세계가 군사력 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을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은 바로 러시아가 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벌써 반응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방산주, EU 무기 지원 등 우크라 위기감 고조에 들써.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방산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실하에 미국,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갈등이 부각되자 방산주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름분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선 주자에 관련된 뉴스죠. 그러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대선 후 주가 상승 없다. 그러나 이재명 친환경 게임 그 다음에 윤석열 원전산업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증권은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다며 3월 9일 대선이 끝나도 시장 흐름은 상승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시 산업재와 소재 업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으며 반면 친환경과 게임 업종은 탄소 중립 공약과 P2E, NFT 등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 때문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원전, 산업재 그리고 소재 업종이 수혜가 되며 그리고 플러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업종도 유리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말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문 대통령 원전 가동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탈원전 폐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본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가동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기로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돌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가 원전 활용을 확대하려는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가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으로 해외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데 그런데 만약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국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원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강조하는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겠죠. 해외도 원전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원전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과연 이게 또 어디까지 오를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 3월 코스피 전망이 나왔는데요. 2600에서 2900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가 2660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건 얼마 없고 오히려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페드의 긴축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요인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며 내달 3월 코스피의 변동폭으로 2600에서 2900을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 2600에서 2900은
가격은 펄을 딱 봤을 때 10.0에서 11.1배고 그리고 PBR을 보면은 0.98에서 1.09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근거를 조금 더 봤더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작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이 공개돼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준과 양의 비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반도체, 운송, 은행과 함께 그간 주가 낙폭이 컸던 배터리, 그 다음에 인터넷 여기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에는 조금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LG엔솔의 기관 1개월 의무 보유가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일단 지금까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LG엔솔이 기관 투자자의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달 11일 코스피 100의 편입을 확정지으면서 공매도 대상 종목이라는 것도 투자 심리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LG엔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40만 9천원. 과연 오늘 저점을 만들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지금부터는 세계 정세를 조금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와중에도 투자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연례 소환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을 기조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며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버크셔 서웨이는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후에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가지 기업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바로 애플, 보험사업, BNSF, 철도회사죠.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회사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가 이렇게 4가지라는 소리겠죠. 실제로도 애플은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대선이 주가의 관건. 건설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중요도가 과거 대비 축소가 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노출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한국 건설사가 수주한 러시아 프로젝트 대부분이 초기 단계로 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결제망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수금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이 건설사 원가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DLENC 이 2가지 기업이 러시아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건설사의 노출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중장기 주택 정책 및 공급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주가 관점에서는 3월 9일에 예정된 대선이 더 중요한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건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야 이거 러시아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대선 결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 사태, 국내 조선업 우호적 LNG선 도입 확대 전망.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여파로 글로벌 원유 천연가스 시세가 급등을 했으며 유럽 내 에너지 금속 자원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EU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지하 자원이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딱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사태 극복이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LNG 수주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결국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LNG 형태로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외 지역으로 수출 추진을 위해서 LNG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LNG 수주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LNG선 점유율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강세의 수혜를 당연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선주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2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 배당 정책 강화 목표 주가 7% 상승. KB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배당 정책이 강화되고 엔터프라이즈 사업 성장성도 좋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에서 7만 5천원으로 7.1%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가는 54,200원. 계속 보자면 인적 분할 전 SK텔레콤은 매년 7천억 원의 정액 배당 정책을 실시했는데 내년 배당 총액은 7,200에서 8,800억까지 그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분기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SK텔레콤의 5대 사업군 중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특히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32%나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인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SK텔레콤 처음에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이런 장에서는 충분히 분기 배당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 연평균 6%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목표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딘 글로벌 확장, 올해 큰 폭의 수익성 성장. 리딩 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올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수익성 성장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0만원을 신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가는 73,000원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출시를 통해서 원천 IP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던 오딘의 대만 서비스 시작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게임즈는 앞으로 약 20여 개의 게임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블록체인 기술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라 2.0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보라코인 기반의 플랫폼의 스포츠 캐주얼, 전략 RPG, IP 기반 MMORPG, 그리고 플러스 스포츠, 리듬 액션 등 약 7개에서 10개 중에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컨센서스를 딱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2배나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도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현재 카카오게임즈 퍼가 올해 예상이 23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싼데? 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 컨센이 진짜라면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떨어졌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다른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올해도 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3일절이니까 짧은 공부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